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세입니다. 네, 이번 영상 주제에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결선에 따라서 발생하는 3고조파 유무가 파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면서 Y 결선이든지 아니면 델타 결선이든지 간에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면 발생하냐에 따라서 파형이 개선되거나 혹은 왜곡된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학습을 하셨을 것이고, 또 실기 시험에서는요 변압기 델타 결선의 장단점이라든지 굉장히 익숙하게 배워왔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자, 우리가 이 동기 발전기의 Y 결선에서는요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파형이 개선된다 했어요. 반대로 만약에 델타 결선을 사용하면 제3고조파가 순환하기 때문에 파형이 왜곡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변압기에서는 Y 결선일 때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서 파형이 오히려 왜곡된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변압기에서 델타 결선은 마찬가지로 3고조파가 순환 전류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파형이 오히려 이번엔 개선된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같은 Y 결선에서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데 동기 발전기에서는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이 변압기에서는 반대로 델타 결선을 사용해서 순환 전류, 3고조파 순환 전류가 있을 때 오히려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이렇게 동기 발전기와 변압기에서는 파형 개선이 반대인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3고조파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제3고조파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본파 있죠? 그냥 일반 파형 기본파의 주파수가 3배인 정연파를 우리는 제3고조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5고조파는요, 기본파보다 주파수가 5배 큰 정연파고요. 이렇게 쭉쭉쭉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본파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이 기본파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모양으로 파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제3고조파는 어떻게 되냐? 이 기본파의 주파수보다 3배가 더 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형이 지금 주파수가 1Hz라고 한다면 제3고조파는 우리가 3Hz가 되도록 파형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본파가 한 번 진동을 할 때 3번 진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형을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 이렇게 한 번 진동할 때 제3고조파는 이렇게 3번 진동하는 파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3고조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제3고조파를요, 이 기본파와 더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파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파형이 왜곡되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파형에 제2고조파라든지 제5고조파, 제3고조파 같은 이런 고조파 성분이 더해지게 되면은요, 파형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3고조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형이 왜곡되게 되겠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푸리의 변환이란 것이 있어요. 굉장히 벌써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 푸리의 변환이란 거는요, 우리가 어떤 불규칙한 비정연파, 이렇게 불규칙한 비정연파를 주파수가 서로 다른 이러한 정연파, 지금 이 파형도 정연파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할 때 하는 그 정연파고요. 그리고 이 제3고조파도 주파수만 다를 뿐이지 정연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푸리의 변화는요, 이러한 비정연파를 주파수가 다른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자, 그럼 역으로 이런 여러 개의 정연파를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불규칙한 비정연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3고조파가 더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파형이 왜곡된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동기 발전기는요, 우리가 Y 결선을 사용한다라고 배웠어요. Y 결선. 그래서 이렇게 동기 발전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요, 이렇게 Y 결선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전기에서 자속을 공급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자속을 받고 고정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각 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상에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Y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이렇게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중성점 접지가 으르면 우리가 이 3고조파가 절대 순환할 수 없는 구조죠. 즉 고조파 전류가 흐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상에 흐르는 전류에 고조파 성분이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유기기전력은요, 파형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파 성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3고조파 성분이 없으니까 이런 정연파, 기본파의 형태로 유기기전력의 파형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기발전기에서 Y결선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고 파형이 개선된다라는 장점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델타결선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델타결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죠? 델타결선은, 자, 이렇게 델타결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자속을 공급받으면요, 우리가 각상에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델타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3고조파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로, 순환전류로 흐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기전력을 만드는 부근에 제3고조파 전류가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류가 순환한다라는 거는 이 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전력이, 이 기전력에 만든 파형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3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발전기를 3상 결선을 할 때 우리는 델타 결선이 아닌 Y 결선을 사용한다라고 배워왔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변압기는 왜 Y 결선일 때 3고조파가 그럼 흐르지 않는 거 맞고, 근데 왜 파형이 왜곡된다라고 말을 하고, 반대로 델타 결선에서는 3고조파 순환 전류가 있는데 오히려 파형이 개선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변압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변압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이라 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기전력은요, 권수의 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패러데이 법칙이고, 이때 기전력의 방향은요, 우리가 자속이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해서 마이너스 렌츠의 법칙이 추가돼서 이게 바로 변압기의 기본 원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칙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 자, 우리가 먼저 1차 측에 이런 교류 전원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때 교류 전원을요, 제가 V1에 교류 전원을 인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전원을 인가하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때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다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자기장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기전력은요,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있겠죠. 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요, 이 전류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변압기의 원리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전원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 시간에 따른, 자, 이렇게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가로가 시간이고, 왜 이렇게 선이 지금 이상하죠? 자, 이렇게 가로가 시간 t이고요, 세로가 전류, 그리고 자속, 마지막으로 기전력에 대한 파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전류를 나타내 볼 건데, 전류가 가장 먼저 흐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류 전원이니까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교류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파형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전류의 파형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속은 어떻게 되냐? 자속은요, 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전류의 파형과 동상으로, 자,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동상으로 자속의 파형이 마찬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면요, 자속이 만들어지고 자속의 파형이 전류와 동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기전력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 dt분의 d파이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dt분의 d파이가 뭐죠? 바로 변화율이고요.
이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미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와 자속의 파형을 지금 사인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속의 변화율이니까 이 사인을 미분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사인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우리가 코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인과 코사인은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돼서 만들어지는 기전력도요, 이렇게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면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전력의 파형이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파형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전류와 자속은 동상이에요. 동상인데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전력은 90도의 위상차를 가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파형이 모두 정연파로 만들어지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가 되는데, 자, 실제로는요, 우리가 자기포화란 것이 있어요. 이 철심에, 변압기 철심에 자기포화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기포화가 무엇이었죠? 자, 이렇게 자기포화라는 거는 우리가 전류를 증가함에 따라서 원래는 자속이 비례해서 증가를 해야죠. 자, 그런데 이 처음에는 비례하면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일정 구간이 지나면 철심이 포화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고 전류가 증가하더라도 자속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기포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가 지금 비정연파가 아닌 정연파로 이런 파형을 나타내면요, 자, 자속의 파형이 이런 똑같이 정연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류가 증가할 때 자속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다가 자기포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정연파의 형태로 일정하게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를 해도 자속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포화가 되는 구간에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전류를 실제로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이런 정연파가 아니라 자속을 공급을 하다가, 자, 포화가 되는 구간이 되면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전류를 보내고,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도요, 마찬가지로 뾰족하게 전류의 파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파형이 왜곡된 비정연파라는 거고, 우리가 비정연파는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게 제3 고조파가 포함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전류에 제3 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서 이런 뾰족한 파형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자속의 자기포화되는 구간을 보상해서 이런 정연파의 파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속의 파형이 정연파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이 기전력의 파형도 동일하게 이런 예쁜 정연파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이 전류가 정연파가 되면은 자속이 왜곡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포화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속의 파형이 왜곡되면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기전력도 왜곡이 되겠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전류의 파형을 이러한 비정연파, 제3고조파가 포함된 이런 뾰족한 파형으로 만들어야지 이 자속의 파형도 정연파가 되고 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전력도 정연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변압기에서 델타 결선을 사용했을 때 이 3고조파 전류가 순환을 해야 우리가 파형이 개선이 되고요. 반대로 Y결선일 때, 비접지 Y결선일 때는 3고조파 순환 전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형이 오히려 왜곡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동기발전기에서도 우리가 흘려주는 이 전류가 비정연파여야지 자속이 정연파가 되고 그럼 만들어지는 기전력도 정연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이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동기발전기의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계자는요, 이 계자에서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기라고 하는 곳에 전류를 흘려서 전원을 공급해서 전류를 흘려보내주게 되면은 전자석이 돼서 자속을 만들었었죠. 자, 그런데 이 여자기는요, 우리가 직류였어요. 직류. 자, 그러면 이 직류로 의해서 만들어진 자속은요,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공급을 하게 되고요. 이 동기발전기는 계자가 회전을 하면서 이 도체를 자기장이 끊고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하면요,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한 전류가 비정연파가
돼야지 기전력이 예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델타 결선을 사용했을 때 파형이 오히려 개선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동기발전기는요 우리가 말 그대로 Y결선일 때 고조파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고조파 성분이 없는 그 파형이 예쁜 정연 파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결선을 사용해서 파형을 개선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